어떤 모임에 참여할 때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약자의 위치로 가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랬는데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하는 게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도 그렇긴 했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고 관계를 만들어 나갈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니까 관계의 처세술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영상이나 책에서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종합해서 말하자면 분명한 의사표현, 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의사표현이 서툴고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긴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대범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의사표현을 몇 번 하는 것만으로는 내 인생이 극명하게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이 의사표현이라는 게 자주 써먹어야 내 몸에 배일 텐데, 매일 할 일도 없거니와 할 때마다 힘들게 고민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대응을 다르게 해줘야 하고, 할 때마다 리마인드를 해줘야 하는 게 마치 매번 처음 하는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무언가 중요한 변수를 상정하지 않고 설계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추구하는 삶의 결에 맞닿아야 스스로 만족스러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이나 책에서 거절의 기술을 보고 써먹었는데, 그게 나라는 사람의 결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만족감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내 태도와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게 표현되면 상대는 나를 매우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될 가능성도 높고요. 나라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저처럼 약자의 프레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에 예민하다는 것과 이 감정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의 감정도 수시로 살피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상대 앞에서 잘 웃는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이런 선함을 매우 애정한다는 점인데요. 내 선함을 잃는 것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의사표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남들이 흔히 착한 사람들을 위한 처세술이라는 행동을 용기 내서 실천했을 때 스스로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헷갈려서 결국 더 우울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라는 사람을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보고, 이런 나의 정체성에 맞춰서 내 행동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처세술을 배워서 써먹는다고 그 변화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그리고 그 행동이 일관되지도 않을 때 나도 만족스럽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끼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행동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내 정체성을 조금씩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매우 입체적이어야 하는데요. 입체적이란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제 학창시절을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선한 인간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내면이 약한 이유도 있기도 했고요. 어쨌든 극단적으로 치우친 삶을 선택해서 살았던 거죠. 사람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저의 이런 태도로 잠깐이지만 많은 대인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태도가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뻔한 사람, 1차원적인 인간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사람의 매력도 없어지고 대응이 예측 가능하게 되면서 점점 만만하고 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편하니까 나를 찾아왔던 거고, 쉬우니까 말도 가리지 않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면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선한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냉정한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행동과 태도에 견고한 이유가 부족하면 스스로도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의 나를 잃지 않고 나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의사표현하는 저만의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걸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방법입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관계를 손절하거나 처세술로 상대와 똑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식은 정말 제 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9대1 법칙이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 봤는데요. 명칭은 뭐 지금 붙인 거지만요. 뭐냐 하면, 나에게 무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닐 거라고 스스로 긍정적인 해석을 일단 하고, 그게 지속될 경우 지켜보자가 제 기준이거든요. 어차피 무례한 말과 행동이 너무 과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9번까지는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태도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가 되었을 때까지 무례함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무례함을 이야기하자 라고 규칙을 정한 거죠. 그럼 나 스스로도 상대의 무례함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상대도 내가 그동안 존중해 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대응에 납득을 하게 돼서 서로 관계를 더 좋은 쪽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손절도 아니고 맞대응도 아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말을 할 때 매우 진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저는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보다 요즘은 카톡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카톡으로 나 너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톡을 보내는데요. 그럼 상대의 반응은 정말 한결같아요. 크크크크 알겠어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거의 99%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왜냐하면 상대도 민망해서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려고 하거든요. 저는 끝까지 진지함을 유지한 채로 그래 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 친구가 다음에 그 행동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제 눈치를 보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얘기해서도 안 되고, 상대가 웃어 넘기려고 해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런 주의점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대가 일단 안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 상황은 거기서 정리가 된 거예요. 내가 꿍해 있거나 그 감정을 지속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분들과도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약자 프레임으로 관계를 시작했음에도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리고 내 결에도 맞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결에 맞는 방법을 찾게 된 거죠. 제가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실천하는 이유는 내 안에 인간적인 면을 유지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공격적인 처세술은 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나와 결이 맞는 방법을 혼자 고민해서 이렇게 실천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삶의 기준 아래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결에 맞는 처세술을 익혀서 실천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인데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더욱 진지하고 깊이 배워야 하는 게 이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태생이 약간 노잼이고 원글을 쓰다 보면 항상 이렇게 진지하고 주저리가 되네요. 하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